은퇴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하루가 더 공허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점점 피곤해지더군요. 거울을 보면 주름만 늘고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책 한 구절이 제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다. 비친 것을 보기 전에 내면을 먼저 보라.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오랫동안 걸어오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일 거예요.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이 말은 윌리 페이머스 아모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60대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박영민이라는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민 씨는 60이가 넘은 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은퇴도 남들보다 여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죠. 자녀들도 다 컸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남이 보기엔 참 부러울 만한 처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뭔가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옆집에서 또 시끄럽게 하네. 요즘 사람들 참 배려가 없어. 창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리는 건 이웃집 소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 일찍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발소리가 요란했죠. 영민 씨는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자녀들과 통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대화를 짧게 끝내려 하고 딸은 자기 생각만 늘어놓는 것 같았어요. 영민 씨가 조언을 해주려고 해도 아빠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며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건가? 뉴스를 봐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았고 젊은 사람들은 예의도 없고 정치인들은 싸우기만 하는 것 같았어요. 영민 씨는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면서 영민 씨는 점점 더 우울해졌습니다. 은퇴 후에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할 일도 없고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었으니까요. 영민 씨는 이런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행을 떠났어요. 새로운 곳에 가면 기분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까지 다녀봤습니다. 처음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했죠.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오면 또 그 전과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잠시 잊었던 불만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오히려 여행 중에도 가이드가 불친절하다거나 다른 관광객들이 시끄럽다거나 하는 새로운 불만들이 생겼습니다. 아,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구나. 그 다음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서예도 배워보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보고 노래교실에도 다녀봤어요. 처음엔 새롭고 재미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시시해졌습니다. 서예 시간에는 선생님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등산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노래교실에서는 반주가 너무 크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박자를 못 맞춘다거나 하는 것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대화의 내용은 주로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건강 걱정, 자녀 걱정, 세상 돌아가는 걱정.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나누다 보니 만난 후에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늙은 이야기만 하는 사이가 됐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민 씨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엔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족들에게도 의지가 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예전엔 밤을 새워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며칠씩 피곤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회에서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 새로운 기술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스마트폰 하나 쓰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고 가는 것 같아. 영민 씨는 자신의 모든 불행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웃이 시끄러우니까, 자녀들이 이해를 못 해주니까, 세상이 변했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거울에 비친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할까? 라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살도 찌고 모든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영민 씨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행한지 계속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외부를 아무리 바꿔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재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죠. 책을 펼쳐보니 여기저기에 밑줄을 그어 놓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윌리 페이머스 아모스라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영민 씨는 이 말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내가 매일 보는 거울 말인가?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영민 씨는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보니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상사 탓, 동료 탓, 회사 탓을 했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아내 탓, 장인 장모 탓을 했었고요. 그때도 나는 항상 남 탓을 했었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런 문제들이 정말 모두 다른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어떤 것들은 자신의 태도나 생각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민 씨는 며칠 동안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옆집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났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전에는 옆집이 시끄러우니까 당연히 짜증이 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반응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소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자신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영민 씨는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해보니 점점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이 들릴 때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켜봤어요. 또 시작이네. 정말 짜증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런 생각들이 소음 자체보다 자신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소음은 잠깐이면 끝나는데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생각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거든요.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영민 씨는 다른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 봤어요.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친구들과 만날 때, 뉴스를 볼 때,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면 할수록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자동적으로 짜증이 났던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불만과 걱정들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외부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자신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었구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젊은 시절과 비교하고 있었어요. 늙는 것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왜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영민 씨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자랐고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경쟁하고 평가받으며 살아왔던 것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어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퇴를 했고 자녀들도 다 컸고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예전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왜 스스로를 옛날 방식으로 가둬두고 있었을까? 영민 씨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일들, 후회되는 선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계속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야. 현재의 자신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이 휘어진 것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야. 미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민 씨의 일상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었어요. 예전에는 소음 때문에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웃들도 영민 씨의 변화를 느꼈는지 더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집 앞에서 만나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웃들도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 요즘 일이 좀 힘들어요. 그래? 어떤 일인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민 씨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었어요. 그러자 자녀들도 아버지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만나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좋은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민 씨가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요즘 아침 산책을 하는데 공원에 꽃들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대화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만난 후에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건강 관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픈 걸 원망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해왔구나. 이제는 좀 편하게 해줘야지. 새로운 취미 활동도 다르게 접근했어요. 예전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즐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예도 글씨가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었고 등산도 정상에 오르지 못해도 걸으면서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판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겠어.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햇빛, 산책길에서 만나는 강아지,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미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거울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의 흔적이고 휘어진 머리카락도 지혜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이야기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어요. 눈빛도 더 따뜻해졌고 표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거울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영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이 거울을 보는 방식이 바뀐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외부의 문제들만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거울과 같구나.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걸 체감했어요.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은 마음으로 보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면 세상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영민 씨는 자신의 60대 이후 삶이 진정한 황금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물론 여전히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걱정, 가족 관계의 어려움 등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이 바뀐 것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인생의 일부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영민 씨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 싶어졌어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조용히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했었는데 말이야.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영민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보는 세상도 아름답고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영민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거울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마음에 들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울 자체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내면의 성찰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면서 외부의 성취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가 생겼거든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불만과 불행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세요. 영민 씨처럼 우리는 종종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행의 상당 부분은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어요. 이웃이 시끄럽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 집도 사람 사는 집이구나 하고 웃어 넘기죠.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모든 부모가 똑같이 서운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상황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현재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할 때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때는 그때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을 지혜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마음도 젊은 시절과는 다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늙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름 하나하나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의 흔적이고 휘어진 머리카락은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경제적 문제,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준비와 대비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현재를 잘 살아가다 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세요. 큰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산책길에서 만나는 예쁜 꽃들,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자녀들과의 문자 메시지,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행복입니다.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충분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여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먼저 자신이 변화하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합니다. 영민 씨처럼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은 모습 대신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판단하지 말고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더 편안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자신만의 의미를 찾으세요.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그것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히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거울을 보면서 외모만 확인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 상태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 때문에 기뻤고 무엇 때문에 힘들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음가짐을 조정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달라져요.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은 마음으로 보면 세상도 그렇게 보이고 감사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보면 세상도 그렇게 보입니다. 외부를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먼저 살펴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세상도 평화롭게 보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하면 세상도 감사할 일투성이로 보여요. 60대 이후의 삶은 진정한 황금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지 마세요. 내면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그러면 그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보는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곳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외부의 문제를 찾기 전에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세요. 일상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년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면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신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 보는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